파리와 다양한 벌레들은 위험에 빠르게 반응하고 한 번에 모든 방향을 볼 수 있게 해줄 시력을 발달시켰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거대한 물체를 쉽게 알아차리고 빠르게 날아 도망갈 수 있죠. 하지만 벌레들이 빠른 속도로 날고 있을 때는 초점을 잃게 되어 세상의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벌레들은 앞에 투명유리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딪혀버릴 때도 있어요. 많은 딱정벌레들은 빛과 온도에 의해 이끌려요. 신선한 공기 속을 날고 있다가 갑자기 불빛을 알아차리고 창문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끼죠. 벌레는 불빛을 향해 가지만 창문이 있는 건 못 알아차리죠. 이들의 시야는 얇은 유리층을 구별할 만큼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또 집에서 나오는 냄새에도 이끌려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예리한 시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요. 곤충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날아갈 시간이 없는 거죠. 파리의 시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파리를 없애려고 할 때 여러분은 신문지로 파리를 때리려고 하지만 이 곤충은 쉽게 도망쳐버리죠. 파리의 속도는 자신의 크기에 비해 그리 빠르진 않아요. 단지 여러분이 너무 느린 거예요. 이 작은 파리의 뇌는 자신이 보는 것에 몇 배를 더 빨리 반응하는데요. 파리는 1초를 사람들보다 대여섯 배 더 느리게 봐요.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에서 달리고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만약 물 표면에서 다이버들을 봤다면 느려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밖에서 파리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풍선을 공중에 던지고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세요. 파리에겐 여러분의 때려 잡으려는 손이 이 풍선보다 빠르지 않죠. 또 이 곤충들에게는 독특한 눈이 있어요. 빛을 동시에 포착하는 수천 개의 수용체와 렌즈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근육들을 사용해 주변을 보기 위해 눈을 움직여요. 파리는 그런 근육이 없어요. 360도 시야로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보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서 파리를 공격하든 파리는 절대 놀라지 않을 거예요. 파리는 또 비행하는 동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날개를 갖고 있어요. 멈출 수 있고 돌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순식간에 어떤 장애물도 피할 수 있죠. 하지만 파리의 가장 놀라운 점은 비행 전략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린 신문을 파리를 향해 휘둘러요. 이때 곤충의 뇌는 여러분의 손이 어디에 착륙할지를 계산해요. 파리의 몸은 즉시 작전 행동을 수행할 적절한 자세를 취하죠. 여러분이 때리기 전에 이미 어디를 겨냥할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파리를 맞출 기회는 적어요. 좀 더 뻗어서 쳐보세요. 파리가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파리를 겨냥해야 하지만 파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멀리 겨냥해야 해요. 어쨌든 파리의 경로를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느리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파리에게 큰 위협 요소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파리는 여러분 몸 주위를 날며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파리에겐 잔치판이어서 그래요. 파리는 먹이를 얻기 위해 여러분을 깨물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겉에 있거든요. 피부는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먹이관으로 모을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분비하죠. 먹이를 찾아가는 길의 주 장애물은 느린 거인인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굶을 것도 없어요. 수백 마리의 나방과 밤나비가 등불이나 평범한 램프 주위를 날아다니는 걸 본 적 있나요? 그 이유는 그렇도록 진화해서예요. 이 곤충들은 포식자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밤에만 날아다니죠. 수백만 년 동안 이들은 달빛에 이끌려 밤하늘을 날았어요. 그렇지만 달로 곧장 날아가진 않았죠. 달을 특정한 각도에서 봐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들이 길을 잃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달이 빛나는 곳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새로운 달들이 우리 집 창문에서 가로등까지 나타난 거예요. 나방은 특정 각도로 가로등으로 날아가요. 하지만 진짜 달과는 달리 등불이 나방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빛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나방은 길을 잃어버려요. 나방은 등을 향해 나선형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면서 빛이 사방에서 나방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요. 나방은 방향 감각을 잃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방에게 방향을 알려주던 빛이 사방에 있어서 곤충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죠. 각다귀는 긴 다리를 가진 큰 곤충이에요. 초목이 많이 있는 물 근처나 습한 장소에 살죠. 거대한 모기를 닮아 꽤 무서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각다귀는 지구상에서 가장 순하고 해롭지 않은 곤충 중 하나예요. 어떤 종들은 식물의 과즙을 먹고 살아요. 어떤 각다귀는 입이 없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수명이 짧고 애벌레였을 때 축적된 지방 비축량을 소모하거든요. 이 연약한 생물들은 겨울이 지난 후에 나타나요. 각다귀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개구리, 물고기, 새, 거미, 그리고 더 큰 곤충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 각다귀를 보면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지네 같은 것들은 꽤 무서워 보이기도 하죠. 이 15개의 다리를 가진 길고 몸집이 큰 생물은 여러분의 화장실이나 심지어 침실에서도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죽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지네는 여러분 집의 유용한 포식자가 될 거예요. 지네는 작은 해충을 잡고 바퀴벌레, 날벌레, 파리, 흰개미, 그리고 다양한 딱정벌레의 개체수를 조절해요. 지네는 음식 주변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이 지네를 밟아버리면 작은 곤충들이 여러분 집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원치 않는 벌레와 바퀴벌레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 서비스를 부르는 게 좋아요. 집에 먹을 음식이 없다면 지네는 여러분 집을 떠날 거예요. 지네는 혼자 다니는 포식자예요. 질병을 옮기거나 여러분의 가구나 옷을 씹어먹지 않고 둥지도 짓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건 먹이를 잡는 것 뿐이에요.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거미는 빈대, 모기, 파리, 그리고 다양한 작은 곤충들을 잡아요. 그러니 거미와 지네는 집의 작은 수호신들인 거죠. 거대 열대지방의 지네들은 완전 달라요. 이 거대한 생물들은 독이 있으며 심지어 사람도 물거든요. 또 부수기 어려운 강한 껍데기도 갖고 있죠. 주로 열대 숲과 정글에서 살지만 가끔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방 벽이나 부엌 난로 뒤에 빠른 곤충이 숨어 있어요. 미국 바퀴벌레를 소개합니다. 6개의 다리 덕분에 초당 1.5ml초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각 다리에는 3개의 무릎이 있어요. 이들의 다리에는 공간의 어떤 변화와 진동을 느끼는 작은 털로 덮여 있어요.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엌 문을 열면 훅 부는 바람을 느끼고 빠르게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지만 지네는 할 수 있어요. 크기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지 동물은 참깨만 해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진드기예요. 1초에 몸 길이의 322배를 뛰어요. 비교하자면 가장 빠른 포유동물은 치타인데요. 치타는 몸 길이 16배를 달릴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운동선수는 몸 길이의 6배를 달리고요. 만약 진드기를 사람 크기만 하게 늘린다면 음속보다 거의 2배 빠른 시속 200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엄청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벌레가 바로 옆을 지나쳐도 모를 거예요.